제가 결혼을 진행한다 생각하시고 네. 신랑은 결혼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첫째, 이제 본인의 모든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일단 가정생활을 꾸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적인 준비는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저는 신랑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 상대방 입장이 돼보라 그래요. 상대방 입장이 됐을 때에 자기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게 보통 모든 사회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도 상대방 입장이 돼본다면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결혼생활은 와이프의 입장, 한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자기 개인적인 사항만 만날 생각하고, 와이프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본인만 생각한다면은 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특히 먼 나라에서 여기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 저한테 상담을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처갓집을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분 유튜브 좀 많이 봤네. 그런 마인드를 벌써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시기 전에는 유튜브 내용에 뭐 광고성 어떤 그런 홍보성 유튜브보다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 유튜브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좀 보고, 저도 가끔 제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듣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걸 좀 만든 다음에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좋은 신부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사실 한국적인 생각만 이렇게 갖고서 이렇게 하다가는 조금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착한 신부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진 분들.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착한 신부 저는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착한 신부를 원하면서도 기본 베이스는 또 이쁜 사람을 깔죠. 사실 모든 남성은. 제가 그걸 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착한 신부를 해서 아주 못생긴 외모의 착한 신부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기본적으로 한국형의 얼굴에 탁 튀지 않는, 왜 순박하게 귀엽고 예쁜 얼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저도 신랑분들한테 추천할 때, 맞선 대상자로 추천할 때 못생긴 사람은 제 스스로가 뺍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신부 같으면은 이분하고 되겠다. 그 정도가 뭐냐면은, 첫째 착한 걸 먼저 깔죠. 순박한 걸 깔고, 그 다음에 외모적인 것도 반드시 외모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포함을 안 시키고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도 그 마음만 먼저 가지고 이 결혼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에 그렇죠. 대해서, 신부의 나라에 대해서.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베트남 신부들이 와서 한국 와서 살 때 보통 어떻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 자, 베트남 여성들은요, 한국 남성이 경제적으로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이 신부가 과연 한국에 와서 집에만 가만히 있으라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신랑분들한테 해요. 본인이 처갓집에 가서 일주일만 한번 있어 보세요. 답답해서 못 있을걸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심심하지 않는 한국 적응 기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사업장에 놀러 나오듯이 와이프가 나와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라고 그러죠. 뭐 매장을 정리정돈하는 거라든지, 매장을 좀 이쁘게 좀 손을 보는 부분도, 와이프 당신이 좀 생각에 뭐 한번 꾸며보세요. 제 와이프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사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계속 베트남에 있었잖아요.
그 한국 가서 바빠서 사실 사무실 대청소는 못 했어요. 어? 못하고 대충 좀 청소하고 말았는데, 뭐 주말에 애들 데리고 사무실에 가서 완전 사무실 대청소를 하고 물청소를 하고 완전 사무실 의자도 좀 재배치하고 화분도 다시 재배치하고 난리를 났어요. 한국에 돼요? 예,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래갖고 영상을 탁 찍어서 보내오더라고. 아이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왜 해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은 너무 기쁘잖아요. 그날 밤에 팔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프고요, 파스 붙였어요. 그렇게 해주는 와이프가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남편이 와이프의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응? 그래야 생활에 심심하지가 않잖아요. 생활을 즐겨야 되잖아요. 결혼 생활도.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하고도 뭐 놀러 가고 애들 뭐 이제 학원 갔다 오면은 지금 방학 기간에 학원 갔다 오면은 시간 같이 보내고 그것도 좋아요. 와이프도 나름대로의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터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도 남편이 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어요. 그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 부분을 신랑 부분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와이프가 안 심심하게 한국 와서 어떻게 본인이 해주겠다는. 초기에는 그래도 뭐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한국 음식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하고 보니까 한국 음식은 가족 중에 어머니가 있다 보면은 좀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남편하고 둘이 살 때는 남편이 못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한국 음식,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식당에 자주 먹으러 가야 돼요. 그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외식을 자주 해야 돼. 그거 외식을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음식점에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자주 먹으러 가다 보면 신부들도 아, 이런 음식을 남편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음식을 보다 보면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 또 시도도 해봐요. 인터넷 찾아보고 예, 시도해보면은 또 와이프가 만드는 음식 사실 맛이 없어도 맛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야 이거 맛없어 이거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다음부터 이 신부는 요리 안 합니다.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주고 대신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간이 조금 더 어떻게 되면 더 맛있겠네요. 요렇게 표현을 해줘요. 남편이 와이프의 하는 노력을 항상 칭찬해주고 원래 사람 칭찬해주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와이프는요 나이는 있어도 사실 한국에 가면은 아직까지 어린아이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칭찬 자주 해주고 와이프하고 많은 시간 같이 해주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생활이 시간이 충분히 지날 때까지 애기 낳고 애기 생활하고 그때 되면 적응할 때까지 한국을 배울 때까지는 신랑이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야 과연 이걸 해줄 수 있냐? 못 해줘요. 왜? 아직까지 신부는 시어머니하고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 댓글에 인내의 시간 최소 3년은 버텨야 된다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한만 안 돼 2, 3년 이상은 가야 자기만의 이제 한국 생활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의 한국 생활, 한국 살림살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제 와이프도 뭐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똑같게 집에서 만들어 봐줘요. 그러면 좀 제 와이프는 또 조금 사실 음식 솜씨는 있어요. 솜씨다 보니까 저는 어떨 때 진짜 식당보다 더 맛있다 할 정도 느낄 정도로 이제 이런데 만약에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제가 잘하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당신이 어느 이 세상 여자보다 제일 이뻐요. 이 말은 저는 사실 자주 합니다. 와이프한테. 그럼 시웃고 말지만은 그래도 와이프 마음속에는요.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